우리 집에 CCTV를 달겠다고? 손주 봐주는 우릴 감시라도 하려고? 그럴 거면 그냥 니네가 키워. 아니, 아버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려는 거죠. 멀리서 CCTV로 지켜본다고 아이 안전을 어떻게 지켜?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니네가 그 사이에 달려오기라도 할 거야? 아이 안전 핑계로 우리 감시하려는 게 뻔하지.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막말로 어떻게 봐주시는지 저희가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누면 좋죠. 너네한테나 좋겠지. 그게 나랑 네 엄마한테도 좋은 거야. 내가 왜 손주 봐주면서 편해야 할 집에 카메라를 달아야 돼?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래, 도영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엄마까지 왜 그래요? 온 집안 구석구석 달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실이랑 아이방, 주방 이렇게만 달면 되잖아요. 너 그거 며느리랑 상의하고 말하는 거야? 그럼요. 시터 구할 때도 양해 구하고 CCTV 달잖아요. 그래도 이놈이 막말로 너네가 시터 월급만큼 우리한테 돈을 주냐? 꼴랑 한 달에 애 간식비 정도만 주면서 뭘 자꾸 요구해? 그거야 먹고 살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생판남인 시터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 저희 집에도 이미 다 달았어요. 그건 너네 집이고 너네만 보는 거니까 상관없겠지. 너네 집 카메라를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봐. 기분이 어떨 것 같은데? 그건 아무튼 CCTV 달기 싫으시면 저희 집에 와서 봐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더 얘기할 거 없다. 이제 우리 손주 그만 봐주련다. 당신도 동의하지? 그래요. 이제 도영이 너네가 애 키워라. 너네 집에 가서 손주 돌볼 일도 없고 이제 우리 집에 맡길 생각도 하지 마라.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말이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됐고 자꾸 고집 부릴 거면 돌아가. 안 좋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저희가 일할 때는 보지 못하니까 그거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둘 중 한 명이 일 그만둬. 그만두기 정 싫으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던지. 다 너네 욕심이야. 방금 대화 속 주인공인 72세 백창석 할아버지와 70세 강순정 할머니. 그리고 그의 아들 37세 백도영. 아들은 다음날 출근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 강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모님 집에 CCTV를 달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말에 백 씨와 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 핑계로 자신들이 어떻게 육아를 하는지 감시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돌려 말했지만 평소에 아들과 며느리는 강 씨가 육아를 하는 방식에 불만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강 씨의 아들은 오랜 시간 세무사 시험 준비를 하다가 4년 전에 드디어 원하던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아들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시험에서 매번 떨어질 때도 강 씨는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해먹였습니다. 물론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 씨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얼른 취직을 하라고 했지만 아들은 세무사 시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들은 집이 편하다며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때문에 백 씨와 강 씨는 항상 TV 볼륨을 줄여야 했고 큰 소리로 얘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현관문을 열 때 나는 소리 때문에 밖을 나가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밥도 주고 청소도 다 해주니까 편해서 안 나가는 거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백 씨는 그런 아들에게 불만이었지만 강 씨는 항상 아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도 사고 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꿈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특하지 않아요? 백 씨는 항상 이런 강 씨에게 져줬습니다. 아들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결국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취직을 하고 얼마 안 가 바로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하면서 만났는데 서로 많이 의지하다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어요. 예비 며느리도 시험에 합격했니? 아니요. 이 사람은 중간에 다른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렇게 일 다니면서도 2년 동안이나 제가 시험 합격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아이고, 정말 고마운 며느리네. 너무 잘 됐다. 강 씨는 그런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결혼을 하고 반전세 집을 구해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물론 이때도 백 씨와 강 씨가 일정 부분 도와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불편해하지 않고 강 씨의 집에 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아들은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백 씨와 강 씨가 외출하고 돌아올 때면 강 씨의 집에서 며느리와 함께 에어컨을 틀고 TV를 보고 있기도 했습니다. 백 씨는 조금 불편해했지만 강 씨는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아들과 며느리가 좋았습니다. 엄마, 저희 접시 몇 개랑 컵 몇 개만 가져가도 되죠? 엄마, 아버지 둘이 사시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안 좋아요.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 강 씨는 그렇게 아들이 살림을 하나씩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강 씨도 마침 요새 집안 살림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서 더 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내 컵 어디 갔어? 잘 찾아봐요. 찾아도 없는데? 아, 도영이가 가져갔나? 저번에 접시랑 컵 가져간다면서 몇 개 챙겨갔는데. 아무리 그래도 줄 거면 안 쓰는 컵을 줘야지. 내가 아끼는 걸 줘버리면 어떡해? 새로 하나 사드릴게요. 가끔은 이렇게 백 씨와 강 씨가 아끼는 것들을 가져가는 게 문제이긴 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집에 들락날락하게 하면 안 좋아. 언니 아들 집 갈 때 말도 없이 찾아가고 그래. 그렇게 못하지. 강 씨는 주말에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자식들도 이제는 약속하고 찾아오게 해야지. 나는 아들이랑 규칙을 그렇게 딱 정해놨어. 항상 오고 갈 때는 연락하고 가고 일정 있으면 서로 이해해 주기로. 아들한테 집에 찾아올 때 말하고 찾아오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아들이 뭐래? 처음에는 조금 서운해해도 나중에는 잘 따라주더라니까. 처음 얘기할 때는 너무 통보하듯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유를 설명해주고 웃으면서 제안하는 게 좋아. 뭐든 처음이 어려운 거야. 이제 집 나갔으면 손님인데 손님이 집에 연락도 없이 아무 때나 오면 좋아? 나도 가끔 불편할 때 있긴 한데 아직은 좋은 게 더 커. 그리고 절대 애 봐줄 생각은 하지 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애 봐주는 할머니는 더 아프다고 하더라니까. 그러면서 동생은 강 씨에게 그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진행한 연구팀은 일주일에 9시간 이상 손주를 돌봐주는 할머니 13,392명의 심장병 발생률을 손주를 돌봐주지 않는 다른 할머니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진행된 연구 결과 황혼 육아를 맡았던 할머니들의 심장병 발생률이 55%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육아에서 받는 만성적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일 뿐 아니라 혈관을 손상시켜 심장에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주를 돌보느라 병원을 가거나 운동할 시간을 빼앗기고 취미활동이나 다른 사회생활을 막는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다른 지인은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나는 우리 딸 손주 봐주는 거 도와줬어. 요즘에는 애 봐줄 할머니나 외할머니 있으면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냐며 옆에서 부러워한다고 하더라니까. 할머니 없으면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 강 씨는 그래도 자식에게 단호하게 할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막상 손주를 돌봐달라고 하면 도와줄 생각이 컸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적은 나이가 아니었기에 바로 손주를 가졌습니다. 백씨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주가 클 동안 한 명은 일을 쉬는 게 어떻겠니? 하지만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말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요새 외벌이로 어떻게 생활해요? 외벌이 혼자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생활비 마이너스 날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세요. 육아휴직 끝나면 와이프도 바로 복직해야 되는데 장모님한테 내내 부탁드릴 순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해요. 백씨 할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말에 손사래를 쳤지만 강 씨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요샌 정말 옆에서 누가 안 도와주면 힘들다고 하더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며느리는 회사에 복직을 했고 본격적으로 백씨와 강씨의 황혼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근처에 혼자 사는 사돈댁이 평일 중 3일 정도 맡아주고 나머지 이틀은 강씨가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손주를 봐주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씨와 백씨가 손주를 돌보는 날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이 손주를 일주일에 하루만 봐주겠다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선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하셨다니? 아무래도 몸도 안 좋고 힘드신가 봐요. 아직 나보다 나이도 어리신데? 그것보다 그냥 놀러 다니시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쩌니? 아무래도 엄마가 일주일에 4일 정도는 돌봐주셨으면 하는데. 강 씨는 고민했지만 별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무슨 사일씩이나 애를 봐줘? 시터도 있는데 맞벌이 하면 시터 정도는 쓸 수 있잖아. 돈 많이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야 돈 벌기 시작했잖아요. 모르는 사람보다는 저희가 편할 거고요. 이때도 백씨 할아버지는 강 씨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백 씨는 강 씨가 육아를 할 때면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강 씨도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낳고 아들과 며느리가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가 손주 손에 뭐 하나라도 묻은 채 돌려보내면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기 손이랑 얼굴 잘 닦아주세요. 매번 뭐가 묻어서 와요. 신경 쓴다고 쓰는데. 알겠다. 더 신경 쓰마. 강 씨는 안 그래도 요새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옛날과는 다르다길래 맘카페 같은 곳도 들어가면서 요새는 어떻게 아이를 키우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백 씨는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지만 강 씨는 괜히 이런 걸로 아들과 며느리와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가 강 씨의 집을 떠나자마자 열이 나서 병원을 찾았다는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애한테 뭐 잘못 먹인 거 있어요? 평소대로 먹였는데 그날 에어컨을 너무 세게 트신 거 아니에요? 에어컨도 평소와 다를 거 없이 틀었어. 오히려 너무 추울까봐 온도를 좀 높였지. 근데 애한테 왜 열이 나요? 손 잘 안 씻고 애기 만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손주 돌보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손 씻는 거야. 더 이상 말은 안 하고 아들은 전화를 끊었지만 강 씨는 내심 서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 씨는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손주를 돌보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그래도 육아보다는 집안일 위주로 하고 집안일을 다 마치면 나가서 노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손주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하다 보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 백 씨도 아내와 같이 놀러 나가고 싶었지만 혼자 나가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강 씨는 육아에 지쳐 점심은 항상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았고 아이가 낮잠을 잘 때면 항상 맘카페에 들어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강 씨의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고마운 건 강 씨에게 표현하지 않고 서운한 것들만 강 씨에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다 자신을 탓할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이때부터 손주를 돌봐주는 것에 조금씩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그날 육아를 하다 집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는 손주의 장난감, 가구에 붙어있는 모서리 보호대, 마루에 깔려있는 유아 매트, 아이 이유식 만들 재료들이 보였습니다. 강 씨의 집은 점점 강 씨가 좋아하는 물건보다는 손주의 물건들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주변 지인들이 여행을 갈 때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왠지 모르게 우울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는 주말에까지 강 씨에게 육아를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까지 부탁하는 것을 망설였지만 점점 편하게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와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왔어? 제가 연락드린다는 걸 깜빡했어요. 다음엔 꼭 연락하고 올게요. 이날은 강 씨도 지인과 약속이 있었지만 손주가 있으니 외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손주를 돌보면서 지인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영 대접을 잘 해주지 못해 이제는 아예 손주를 돌보는 날이면 약속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언니 또 애 봐주는 거야? 언니 인생을 살아야지. 나중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이날따라 지인의 말이 참으로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도 어김없이 손주를 보고 저녁 먹는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손주를 데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가면서 몸에 난 두드러기를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강 씨에게 아이 몸에 두드러기 난 거 몰랐냐고 물었습니다. 강 씨는 두드러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런 것도 확인 못하면 어떡해요? 아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보습제 발라보지 그래? 됐어요. 병원 데리고 갈게요. 지금 근처에 연병원이 있나? 아는데 한 군데 있어요. 이런 거 확인 좀 잘해주세요. 혹시나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백 씨는 옆에서 강 씨의 편을 들었습니다. 너 엄마가 손주 봐주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하는 소리야. 네가 직접 보면 그런 말은 안 나올 거다. 너네한테 잔소리 안 들으려고 요새 부모들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밤새 공부도 한다고. 근데 뭐 조금이라도 아이한테 문제 생길 때마다 그렇게 엄마를 나무랄 거야. 계속 그럴 거면 그냥 너네가 맡아서 키우지 그래. 아버지는 저희 상황을 이해해 줄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너는 우리 상황을 좀 이해해 줄 순 없는 거야. 몸도 안 좋아지는데 육아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게다가 너네 자꾸 집에 찾아와서 반찬 가져가면 우리는 뭐 먹으라고? 그러면 또 엄마는 반찬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엄마는 제가 반찬 가져가는 거 좋아하세요. 안 그래요? 강 씨는 이날은 너무 지쳐 그냥 아무 말 없이 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병원을 데려가야 한다며 손주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언제까지 맡아줄 생각이야? 손주 어린이집 들어가려면 1, 2년은 더 있어야 할 텐데. 그냥 베이비시터 부르던지 한 명이 일을 그만두던지 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강 씨는 그런 남편의 말에 생각해 보겠다며 씻을 기운도 없었는지 바로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강 씨는 점점 커갈수록 육아 난이도가 높아져서 몸이 더 힘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애를 보는 것은 좋고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좋았지만 앞으로 1, 2년을 더 할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칠 후 백씨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3박 4일로 여행을 갔습니다. 원래 부부 동반 모임에서 여행을 가는 것이었으나 강 씨는 손주 때문에 갈 수가 없어 백씨만 여행을 갔습니다. 그나마 집안일을 해주던 남편이 자리를 비우니 강 씨는 첫째 날부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이날 낮잠도 잘 자지 않아 짬을 내서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요새 야근이 잦아졌는데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손주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가면 시간이 벌써 잘 시간이 되었고 무엇보다 집안일을 하기에는 너무 지쳤습니다.
그렇게 하루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고 집이 금세 엉망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아들은 손주를 맡기고 갔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보더니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별 생각 없이 그날도 손주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대충 치운다고 치웠는데 차마 다 치우지 못했는지 강 씨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손주가 장난감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강 씨는 놀라서 얼른 손주를 달랬습니다. 다행히 피까지 나지는 않았지만 손주의 발이 살짝 빨갛게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손주는 잘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또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빨갛게 된 발을 보면 분명 아들이 한 소리 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날은 남편도 없어 강 씨의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전날과 비슷한 시각에 손주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들은 손주의 빨개진 발을 보긴 한 것 같았지만 웬일인지 강 씨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돌아왔고 남편은 좋은 곳을 강 씨와 함께 가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다음에는 꼭 따라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 주 주말에는 다행히 자식들이 강 씨에게 손주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모처럼 주말에 푹 자고 지인들도 만나러 외출했습니다. 언니 아직도 황혼 육아에서 못 벗어난 거야? 얼굴이 다 상했어? 나이보다 몇 년은 늙은 것 같다고. 안 그래도 이제 조만간 아들한테 더 이상 못 봐줄 것 같다고 말하려고. 그래? 그 정도면 언니는 충분히 돌봐준 거야. 이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래. 너무 다 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단번에 못 해준다고 하면 아들 며느리도 곤란할 테니까 딱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해결책을 알아보라고 그래. 지인의 조언대로 강 씨는 아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꺼낼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아들이 강 씨의 집에서 저녁을 먹자며 찾아왔습니다. 물론 무언가를 포장해 온 건 아니고 강 씨는 아들을 위해 밥을 대접해야 했습니다. 좀 쉬고 싶었는데 오전부터 또 장을 보고 오후에는 요리를 했습니다. 역시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들은 강 씨의 요리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강 씨는 그래도 요리를 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아들이 강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생각을 해봤는데요. 집에 CCTV를 달면 어떨까 해서요. 무슨 CCTV? 너네 집 말하는 거야? 저희 집은 이미 달아놨어요. 엄마 집에도 달면 좋을 것 같아요. CCTV를 달려는 이유가 뭐야? 저번에 엄마 집에 갔을 때 집이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도 다치기 쉽잖아요. 그리고 애가 아프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엄마는 자꾸 잘못한 거 없다고 하시니까 CCTV 달아서 뭐 잘못 먹인 거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하면 좋잖아요. 백 씨는 말할 것도 없고 강 씨마저도 이런 아들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아이를 맡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CCTV를 달겠다니 아들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CCTV를 달면 강 씨는 행동 하나하나 긴장하면서 해야 했습니다. CCTV 달면 너네 일할 때마다 확인하는 거야? 네, 그렇죠. 무슨 감옥도 아니고 그럴 거면 애 안 볼란다. 옆에서 화를 삭히던 백 씨가 강 씨보다 먼저 폭발했습니다. 우리 집에 CCTV를 달겠다고? 손주 봐주는 우릴 감시라도 하려고? 그럴 거면 그냥 니네가 키워. 아니, 아버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려는 거죠. 멀리서 CCTV로 지켜본다고 아이 안전을 어떻게 지켜?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니네가 그 사이에 달려오기라도 할 거야? 아이 안전 핑계로 우리 감시하려는 게 뻔하지.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막말로 어떻게 봐주시는지 저희가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누면 좋죠. 너네한테나 좋겠지. 그게 나랑 네 엄마한테도 좋은 거야.
우리가 왜 손주 봐주면서 편해야 할 집에 카메라를 달아야 돼?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래, 도영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엄마까지 왜 그래요? 온 집안 구석구석 달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실이랑 아이방 주방 이렇게만 달면 되잖아요. 너 그거 며느리랑 상의하고 말하는 거야? 며느리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대? 강 씨는 아들의 말이 믿기지 않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요. 시터 구할 때도 양해 구하고 CCTV 달잖아요. 그래도 이놈이 막말로 너네가 시터 월급만큼 우리한테 돈을 주냐? 꼴랑 한 달에 애 간식비 정도만 주면서 뭘 자꾸 요구해? 그거야 먹고 살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생판남인 시터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터들이 애를 더 잘 돌보긴 하죠. 비싸서 못 쓰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저희 집에는 이미 달았어요. 그건 너네 집이고 너네만 보는 거니까 상관없겠지. 너네 집 카메라를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봐. 기분이 어떨 것 같은데? 그건 아무튼 CCTV 달기 싫으시면 저희 집에 와서 봐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더 얘기할 거 없다. 이제 우리 손주 그만 봐주련다. 당신도 동의하지? 그래요. 이제 도영이 너네가 아이 키워라. 너네 집에 가서 손주 돌볼 일도 없고 이제 우리 집에 손주 맡기러 오지도 말아라.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말이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됐고 자꾸 고집 부릴 거면 돌아가. 안 좋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저희가 일할 때는 보지 못하니까 그거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둘 중 한 명이 일 그만둬. 그만두기 정 싫으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던지. 다 너네 욕심이야. 너 니네 장모 집에도 CCTV 달겠다고 말했니? 장모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돌봐주시잖아요. 그리고 장모님 성격이 워낙 드세셔서 그 말 했다가는 이제 손주 아예 안 돌봐주실지도 몰라요. 괜히 그런 걸로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기분 상할 거 알면서 우리한테는 아주 얘기 잘만 꺼내는구나. 왜 또 그렇게 말하세요? 엄마가 아이 돌봐주는 시간이 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아이고 됐다. 안 그래도 이제 손주 못 돌봐줄 것 같다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원래 한 달 정도는 돌봐주려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너네 집에 CCTV 달았다고? 이젠 너네 집에 가서 돌봐주는 것도 어려울 것 같구나. 아들이 또 말을 꺼내려 하자 백 씨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날은 이만 돌아가 보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 씨는 아들을 욕하며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 씨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들을 잘못 키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강 씨는 모두 들어줬습니다. 그렇게라도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해도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렇게 다 해주는 게 마냥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손주를 돌봐주는 것은 강 씨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그냥 하루빨리 황혼 육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손주는 너무 예뻤지만 가끔 봐도 충분히 예뻐해 줄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이날부터 마음을 단호하게 먹었습니다. 아마 강 씨가 그렇게 말해도 아들은 강 씨가 계속 손주를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아들이 다시 강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번엔 제가 죄송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CCTV 달려고 한 건 저희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괜찮다. 자기 자식 위해서 한 행동인데 뭐. 이해한다. 아, 그리고 베이비시터는 구했니? 아니면 너네 둘 중 한 명이 일 그만둘 거야? 강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일을 왜 그만둬요? 그리고 엄마가 있는데 베이비시터를 왜 구해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말했잖아. 나는 이제 손주 더 이상 안 돌봐줄 거라고. 그 말 진심이었어요? 그럼 진심이지. 네가 어떤 말을 해도 엄마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요? 너는 갑자기 주말에 손주 데리고 맡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니? 너가 나한테 말 안 하고 하는 거는 그냥 깜빡한 거고 내가 갑자기 행동 바꾸면 이상한 거야?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와이프랑 얘기도 못 했는데. 내가 손주 돌보고 안 돌보고를 왜 나랑 상의 안 하고 니네끼리 상의해? 나도 네 장모처럼 이제는 내 인생 즐기고 싶다. 다음 주까지는 시간 줄게. 2주 뒤에는 손주 데려와도 문 안 열어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하지만 이런 강 씨의 단호함은 말뿐일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은 2주 뒤에도 어김없이 손주를 데리고 강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집에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해서 바로 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예요? 지금 우주 데리고 왔는데. 비밀번호는 또 왜 바꿔놓으셨어요? 엄마 아빠랑 여행 왔어. 3일 있다가 갈 거라 집에 아무도 없어. 왜 연락도 없이 여행을 가세요? 여행 가는 것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평일 낮에는 니네 아빠랑 복지관 다니기로 했다. 우리도 아침 일찍 나가야 하니 아마 네가 올 때쯤 집에 없을 거야. 비밀번호는 도어락 고치면서 그냥 바꿨어. 이제는 너도 분가하고 손님이나 다름없는데 손님이 우리 집 비밀번호 알면 좀 그렇잖아. 뭘 그렇게까지 선을 그으세요? 너네가 물어보지도 않고 살림들 하나씩 가져가는 것도 이젠 좀 그렇다. 그것도 다 따져보면 돈인데 그거 하나 사려고 하면 돈이 얼만 줄 아니? 아들은 그제서야 강 씨가 결심을 굳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며느리와 상의해 결국 베이비시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용한 베이비시터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결국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들 내외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힘들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물론 수입은 줄었지만 먹고 살기 힘들 정도도 아니었고 조금 아껴 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동안 일을 다니면서 수입이 느니 자기들에게 보상한다며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더 돈을 못 모았습니다. 이제는 외벌이지만 수입을 아껴서 쓸데없는 지출을 전부 줄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손주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까지 일을 쉬다 손주가 어린이집에 들어가서는 소일거리를 시작해서 일도 다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강 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가 원할 때만 아들의 집에 찾아가 손주를 봐줬습니다. 아예 안 봐줄 것처럼 하다가 강 씨가 하루 정도는 둘이 데이트하라며 손주를 돌봐주니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강 씨에게 감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10번 잘해줘도 한 번 못해주면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10번 못해도 한 번 잘해주면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강 씨는 맞나 생각했지만 후자가 강 씨는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언니 그렇게 거절 못하더니 드디어 거절한 거야? 축하 파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파티라도 할까? 네 말을 진작 들을걸. 단호하게 하다가 한 번 잘하니까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 있지. 그래, 잘해주는 것도 익숙해지면 고마운 걸 모른다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강 씨는 그렇게 주말에는 지인들을 만나고 평일에는 남편과 복지관에 가서 이것저것 배우며 노후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강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 씨처럼 자식을 위해 도와주는 황혼육아는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미국 뉴시 버클리대 보건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주를 돌봐주는 노인들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황혼 육아가 노인들의 기억력을 감소시키고 불면증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근육과 뼈의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만약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무리하게 황혼 육아를 시작하게 되면 더 빨리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60대 이상 노인층의 육아 관련 소비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즉 자녀들을 대신해 황혼 육아를 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시대의 자식들이 어려운 것이 자식들의 육아를 도와주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는 경우에도 하루에 일정 시간만 아이를 맡아주고 하루 종일 육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황혼 육아를 하는 조부모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부모 대신 아이를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얼른 황혼 육아를 하는 분들에 대해 많은 지원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자식들의 육아 부탁을 들어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